옛날 옛적 프랑스 깊은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짙은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숲은 수많은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설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모닥불 주위에 모여 숲속에서 들려온 괴이한 소리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페르디라는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고 그는 항상 이 전설들을 듣고 모험을 꿈꾸었습니다. 페르디는 키가 작고 날렵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밝은 파란 눈과 갈색 머리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농부였으며 페르디도 과수원에서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디의 마음은 언제나 눈앞의 과수원보다는 저 멀리 저 숲속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에 숨겨진 비밀과 보물들을 찾아내는 날을 꿈꾸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번개가 대지를 가르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폭풍우가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성한 오크나무가 폭풍에 의해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마을의 보호자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나무가 그들 마을을 지키기 위한 여러 맞춤법이 깃들어 있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이제의 승인을 얻기 위해 마을 장로들은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숲속 깊은 곳에 있는 현자를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그 현자만이 쓰러진 나무에 대해 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디는 이 여행에 자원했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처음에는 그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망설였지만 그의 열정과 결단력을 보고 페르디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페르디는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고 아침 일찍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배낭에는 말린 고기의 물병, 소지품, 그리고 작은 나침반이 담겨 있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간 페르디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숲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가는 길마다 새로운 위험과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르는 바윗돌과 험난한 절벽, 그리고 괴상한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페르디는 하나하나 헤쳐나가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낯설고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들 사이를 헤치며 여행을 하던 중 페르디는 마침내 현자의 거처에 도착했습니다. 현자는 헝클어진 흰 수염을 지닌 노인이었으며 눈빛은 매우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페르디는 그에게 마을 사정을 설명하며 나무가 쓰러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현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페르디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와 희망의 상징이었단다. 나무가 쓰러진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느니라. 너희 마을에는 이제 새로운 수호자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너일지도 모르겠구나. 현자는 페르디를 깊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페르디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훨씬 더 빠르고 쉬웠습니다. 페르디는 무언가 변화한 듯한 느낌을 받았고 더 이상 숲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장로들에게 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페르디는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수많은 도전에 맞섰습니다. 숲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곳이 되었으며 그의 탐험은 마을에 새로운 결속과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페르디를 새로운 수호자로 받아들였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페르디의 모험은 시간이 흘러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단결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숲은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페르디의 용기는 마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파리아나 그 이름은 그가 떠난 후로도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요한 시골 마을 근처에 드넓은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낮에는 지저귀는 새들과 나비들이 가득하지만 밤이 되면 신비로운 존재들이 나타난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 작은 불빛이 일렁이는 것을 오랫동안 목격했으며 그 불빛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녀 엘리즈는 그 불빛을 찾아 숲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숲에 얽힌 전설을 듣고 자란 엘리즈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엘리즈는 작은 배낭에 빵과 물을 챙기고 해가 저무는 시간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입구에서부터 엘리즈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나무들은 그녀를 환영하듯 부드럽게 나무잎을 흔들고 있었고 서서히 어둠이 깔리고 별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즈는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며 숲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즈는 멀리서 작은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움직이며
엘리즈를 이끄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그 불빛을 따라가자 불빛의 근처에서 작은 백조가 헤엄치는 작은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수 가장자리에는 반짝이는 조약돌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즈는 호수 앞에 앉아 숨을 고르며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불빛은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엘리즈는 그것이 마치 자신을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예상치 못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엘리즈의 뒤편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 용감한 소녀야. 너는 숲의 비밀을 발견할 운명을 타고났구나. 엘리즈가 고개를 돌리자 은빛 머리칼을 가진 요정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요정은 자신이 이 숲의 수호자라고 소개하며 숲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에게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정은 엘리즈에게 작은 불빛이 숲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불빛을 밝히면 숲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고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즈는 이 새롭고 놀라운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요정과 함께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엘리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성한 나무들이 그녀를 축복하듯 길을 인도해 주었고 엘리즈는 그날 밤의 모험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요정에게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엘리즈는 어른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전설과 불빛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종종 숲을 찾아가 아무도 모르게 숲의 수호자와 만났고 그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고요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숲속의 작은 불빛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엘리즈처럼 선한 마음으로 숲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숲은 지금까지도 평온한 안식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그림 같은 마을인 샹블리제에 신비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반짝이는 나무와 꽃들이 무수히 많아 빛의 숲이라 불렸다. 그곳에는 빛의 정령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숲을 잘 가꾸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중 가장 호기심 많고 용감한 정령 루미에르는 숲에서 조금 벗어난 마을을 매일같이 구경하곤 했다. 루미에르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일상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사람들은 각자 일에 몰두하며 매일매일 비슷한 날을 보냈지만 루미에르는 그들의 작고 큰 감정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동화책을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한 소녀 클레르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어느 날 루미에르는 숲으로 돌아가는 길에 찬란한 은빛 날개를 가진 작은 나비를 발견했다. 나비는 힘겹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건 무슨 일이죠? 루미에르는 나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나비는 자신의 날개에 걸린 거미줄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루미에르는 기꺼이 도와줄 것을 약속하고 작은 손으로 섬세하게 거미줄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나비는 자유롭게 날게 되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은빛 나비 여왕이라고 소개했다. 여왕은 루미에르에게 자신의 왕국에 방문해달라고 초대했다. 루미에르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여왕을 따라 나비 왕국에 도착한 루미에르는 눈부신 광경에 놀랐다. 여기저기 은빛 나비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아름다운 꽃들과 공중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여왕은 감사의 표시로 루미에르에게 은빛의 힘을 부여했다. 이제 루미에르는 루미에르 비추기를 통해 어두운 곳도 환하게 하고 상처받은 이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 루미에르는 이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다시 샹블리제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클레르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을 보고서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치유해 주었다. 클레르는 자신의 눈앞에서 상처가 아물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루미에르를 바라보았고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다. 그 이후로 루미에르와 클레르는 함께 마을 곳곳을 탐험하며 사람들을 돕고 흥미진진한 모험을 떠났다. 루미에르는 자신의 은빛 능력과 클레르의 밝고 상상력 넘치는 성격 덕분에 마을을 서서히 바꾸어 나갔다. 사람들은 그들로 인해 서로 더욱 따스하고 친절하게 변했고 마을 전체에 웃음과 행복이 넘치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클레르는 어른이 되었지만 루미에르는 여전히 아이 같은 모습의 정령으로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우정은 변치 않았다. 그들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지금도 샹블리제의 전설 속에서 루미에르와 은빛 나비의 모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으며 숲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의 아름다운 소녀 이름은 엘로이즈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파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집에서 살았다. 엘로이즈는 바다를 매우 사랑했고 매일같이 해질녘에 바닷가를 산책하곤 했으며 그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바닷가를 거닐던 엘로이즈는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궁금한 마음에 다가가니 그것은 커다란 진주 목걸이였다. 엘로이즈는 진주 목걸이를 집으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꿈속에서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나 그녀에게 말했다. 이 진주는 마법의 진주입니다. 당신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주를 찾지 못하면 저주가 이 마을에 내려질 것입니다. 엘로이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겨 이 진주의 비밀을 풀고자 마음먹었다. 다음날 엘로이즈는 마을의 현자인 로이 할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로이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이 진주는 바다의 여왕에게서 온 것이라며 진주를 바다에게 돌려주어야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엘로이즈는 진주를 돌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 그 진주에 대해 원하는 것이 확실해 보였지만 진주가 가져다 줄 행운을 놓칠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나고 엘로이즈는 자신의 삶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사소한 일에도 행운이 따랐으며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더욱 얻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선 이상한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고 진주에 대한 꿈도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로이즈의 집 앞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폭풍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결국 엘로이즈는 진주를 다시 바다로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로이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해질녘 바다에 진주를 던졌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거대한 파도가 치솟더니 그 파도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엘로이즈에게 감사하며 행운이 그녀를 계속해서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인은 또한 마을도 다시 평화로운 날들을 맞이할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 진주를 돌려준 이후로 엘로이즈는 더 이상 꿈속에 진주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을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엘로이즈는 그 경험을 겪은 후 진정한 행운은 나눌 때 더욱 값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욱더 자신이 가진 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기로 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었다.